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11월입니다. 11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셔야 좀 시행착오 없이 무난하게 수험기에 진입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유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가 어려우시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 하시는 분, 공부를 못 하시는 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본 적 없는 걸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자신의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좀 적당히 가감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1월 진입자.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사실 11월 정도 되면요, 좀 어려워집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좀 사람들도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내년 4월 초에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2월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확한 시험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이나 뭐 재작년 정도를 봤을 때는 아마 4월 초에 보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초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에 진입하셔서 토익을 공부한다. 사실 이제 11월에 진입하시는 분인데 내가 영어 공부 해본 적 없고 뭐 토익 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면은 사실상 내년 1차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년 1차를 노리시려면 내가 토익은 좀 공부를 해봐서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좀 잠깐 하면은 뭐 충분히 700 넘길 수 있다, 혹은 GTF 65점 넘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좀 뒤쪽에 나오는 내후년 동차를 노리는 커리큘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익 준비를 잠시 합니다. 잠시 하고 나서 시험이 얼마나 남았나,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12, 1, 2, 3 해서 한 4개월 반 정도가 남습니다. 4.5개월이 남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1차를 공부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을 얼마로 잡냐면요, 보통은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딱히 공부해 본 적 없는 그런 일반인 기준으로는 6개월 정도, 6개월도 전업으로 좀 빡세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요, 어이구, 4.5개월이 남았습니다. 평가사님, 보통 6개월 걸리는 건데 4.5개월 만에 1차를 좀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모입니다. 세모. 뭐 된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안 되냐, 그렇게 말하기도 좀 뭐합니다. 그래서 4.5개월 남았을 때 이거 일단 1차에 도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번 1차를 건너뛰고 내후년 1, 2차를 한 번에 붙는 동차를 노려야 되는지, 요거부터 일단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요, 만약에 내가 뭐 경영학과다라고 해서 뭐 회계나 경제 좀 들어봤다, 물론 이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들어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거나, 아니면 내가 뭐 민법, 감관법, 학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베이스가 있으시다거나, 혹은 내가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객관식 공부를 좀 해봤다, 그래서 이 문제은식 객관식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요령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깔끔하게 1차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괜찮은 대학 나왔다 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체력이 좋다 해서 내가 뭐 하루 14시간씩, 뭐 남들 한 10시간씩 공부할 때 나는 거의 한 40% 정도, 뭐 좀 많이 치면 한 50% 정도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차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평범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고 요게 꽤 고민이 됩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요 두 개가 크게 뭐가 더 지금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둘 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내후년에 2차를 붙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내가 뭐 1차에 도전하는 결정을 했다, 혹은 뭐 내후년 동차를 노리는 결정을 했다 라고 해서 뭐 이게 딱히 나쁜 선택이다,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 듣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좀 요렇게 해보고 싶어, 나는 좀 단기 목표를 두고 바짝 집중해서 하는 거, 눈앞에 좀 보이는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는데 내가 좀 에너지를 잘 쓰는 편이야, 혹은 뭐 벼락치기는 뭐 좀 하지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런 분들 1차에 도전하는 게 좀 더 땡기시겠죠? 1차에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너무 급박하게 몰아쳐서 하면은 내가 멘탈이 좀 잘 못 버티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후년 뭐 동차를 노리시면 되겠죠.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땡기는 대로 결정을 하시면 된다. 일단은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라면 제가 이런 영상을 굳이 찍진 않았겠죠. 그래서 평가사님 골라주세요. 저라면요, 이 4.5개월이 조금 빠듯하긴 합니다. 빠듯하긴 한데 4.5개월에 붙는 게 불가능하냐, 뭐 정말 어렵냐 하면은 막 이렇게 이게 진짜 확률이 낮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뭐 4.5개월에 붙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우와 어떻게 4.5개월에 붙었어요? 라는 반응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군요, 뭐 좀 짧게 하셨네요, 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4.5개월에 붙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요런 정도의 애매한 기간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 한번 도전해보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중간에 안 되겠다, 이거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 이제 내후년 동차를 노리시면 되죠.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쪽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내후년 이제 2차고 그리고 뭐 이때 1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1차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올해 1차 하는 것도 이게 좀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4.5개월에 하는 게 또 아주 만만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후년 동차를 노리는 게 그럼 더 낫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4.5개월에 1차도 버거워하는데 내후년 동차를 노린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동차는 내가 1차와 2차의 밸런스까지 맞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둘 다 어려운 일이면은 일단 눈앞에 있는 숙제를 만약에 요거를 달성을 하면 그래도 내년 2차에 붙을 확률이 꽤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옵션에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좀 굳이 요 두 개 중에 딱히 뭐 땡기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1차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케이스, 자, 요 케이스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획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셔야 되냐면요, 12월이고 이제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2개월 만에 요 2개월 동안 회경을 1회독을 한다, 요렇게 일단 한번 목표를 잡아보세요. 2개월보다 조금 안쪽으로 떨어지는 게 좋긴 한데 일단 2개월의 회경 끊어본다, 요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내가 민감막 한다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한 2주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총 복습을 종합적으로 복습을 한다, 요 정도로 크게 일단 가이드를 잡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내가 만약에 해봤는데 와씨 이거 2개월에 회경 끊는 거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요 1번 작전에서 안 되겠다, 내후년 동차 노리자, 이렇게 2번 작전으로 변경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거에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렇게 2개월 정도에 끊기잖아요, 회경 1회독이. 그러면은 진짜 해볼만 해요. 진짜 해볼만 하니까 더 빡세게 남은 1차 기간을 공부를 하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고 일단 회경을 시작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회경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좀 해줘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1회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 1회독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 문제은행식 그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5개년치 5개년치 기출문제, 이거를 이제 유형별로 정리해서 요거를 한번 꼼꼼하게 진드감치 내가 직접 한번 풀어본다, 요거까지가 1회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회경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일단 한번 꼼꼼히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물론 이제 좀 더듬더듬 하면서 다시 이론도 찾아보면서 하지만 일단 한 번은 풀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민감학을 하는 동안 한 번 본 거를 또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한
한번 꼼꼼하게 봤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쉽죠. 그래서 민감학 하시는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한 2회독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틈틈이 복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경을 내가 이때까지 민감학 하는 동안 2회독까지 끝내고 나면은 보통 한 3회독까지만 하시면요, 그 이후에 4회독, 5회독은 내가 이미 3번이나 풀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처음부터 잘 풀었던 거는 풀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좀 애매했던 거, 내가 좀 헷갈렸던 것들만 꾸준히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4회독, 5회독, 6회독은요 금방 늘어나요. 뭐 일주일에 1회독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막판쯤 되면은 3일이면 1회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판 총 정리할 때 바짝 피치를 올려주시면요, 뭐 추가적으로 한 2회독 정도, 이 정도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경 같은 경우는 한 5회독 정도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다, 요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이제 한번 볼 때 좀 꼼꼼하게 뭐 본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거를 되게 이렇게 딥하게 파고들고 막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막 어떻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때려 박아서 막 개를 막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진중하게 좀 풀어보되, 내가 지금 여기서는 좀 파고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 좀 까탈스러운 애들, 잘 확 안 와닿는 애들, 내가 다음에 2회독하고 또 3회독 하는 또 보는 회독이 남아있잖아요. 뒤에 회독을 믿고 너무 좀 이거 너무 깊은 거, 좀 이거는 시간 오래 끌리겠다 한 거는 쭉 넘어가시면서 치고 나가시는 거, 요게 좀 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감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민감학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요때 기출을 한 1회 5개년치를 마찬가지로 한 1회독 정도 한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짝 한 2-3회독 정도 바짝 스퍼트 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운영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조금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 1차 원패스 요거를 수강하시게 될 텐데,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이제 예를 들어 다른 학원이라고 치면 뭐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기출 강의, 문풀 강의 이렇게 다 듣는 거는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랜데잇에서는요, 요걸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중에 뭘 듣고 뭘 안 듣고 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딱 그것만 하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거든요. 회계 같은 경우는요, 좀 이거는 죄송하지만 회계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텝 1, 2, 3까지는 기본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쭉 들어주셔야 됩니다. 회계나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 문제풀이를 가지고 막 어떻게 꼼수를 쓰고 이렇게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회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계 원리, 그리고 재무회계, 원가회계, 요거를 일단 기본 내용들은 쭉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4가 이제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스텝 4를 들으시는데, 거기서 강사님이 요거는 출제되는 경향이 좀 낮습니다, 여기는 빈출되는 단원입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을 좀 하셔서, 모든 걸 다 잘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니까 빈출되는 단원 위주, 그리고 자주 나오지 않는 단원 같은 경우는 과감히 좀 제끼시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딱 그 문제은행식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텝 4에서 나온 것들을 이걸 반복한다, 여기서 배운 문제들 요거를 내가 한 5번 정도 돌려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텝 4에서 나오는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사님들이 빈출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약간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면서 그냥 갑자기 막 다 버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조금씩 버려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강사님이 여기는 정말 안 나옵니다 하는 애들만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막 괜히 조급해가지고 일단 버리고 시작하면은 나중에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과도하게 버리지는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텝 4를 중심으로 반복한다,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1에서 3를 빠르게 들어주시고,
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 공부할 때 딱 하나만 조금 높아지면 좀 여러분들 시행착오 겪으실 수 있을 만한 것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 회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제은행식 그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빈출되는 유형이 결국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요거를 가끔 어떤 분들은 조금 잘못 이해하셔서 정말 이 문제만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막상 시험에서 회계에서 물을 먹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빈출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문제만 풀 수 있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맨날 물어보는 게 맨 끝에 있는 걸 물어봤어. 근데 갑자기 중간에 빵 뚫어놓고 가운데 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이 문제만 맞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 순서만 바꿔도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 그 전반적인 이 흐름, 이 메커니즘을 안 상태로 이 문제를 푼 거라면 중간 걸 물어보건 뭐 뒤에 걸 물어보건 앞에 걸 물어보건 다 똑같은 원리로 풀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셔라.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회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결국엔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자, 경제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1이 있고요. 스텝 2가 있고요. 스텝 3가 있는데요. 스텝 3는 마지막에 말 문제. 이거 막판에 바짝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스텝 3는 마지막에 강의수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주시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1이 핵심입니다. 스텝 1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텝 1에 나오는 것만 반복해서 요거를 내 걸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는 스텝 1이 핵심입니다. 경제를 하시면 는 5개년 기출 중에서 빈출되는 거 위주로 해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론을 보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이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공부량이 좀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에 저희 랜드잇에서 경제 들으신 분들 정말 이것만 해도 돼요 라고 한 5번 물어보시고 다 60점 넘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스텝 1 위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텝 2 같은 경우는 경제 강사님 가르치는 우리 강두성 강사님도 요거는 이제 내가 경제 좋아하시는 분만 들으세요 라고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2는 지금 급한 경우에는 사실 듣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스텝 1.5가 또 들어가요. 1.5는 뭐냐면은 스텝 1 듣고서 나 좀 문제 더 풀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텝 1 난이도의 이제 추가 문제들을 좀 더 풀어주는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시간 없으니까 1.5 들을 시간 없습니다. 1.5도 뺍시다.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이 간평 1차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거보다는 더 못 줄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감, 학이 있죠. 자, 민법 같은 경우는요. 스텝 1이 있고요. 스텝 2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스텝 1은 2배속으로 그냥 쭉 들으세요. 이거는 공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구경한다라는 느낌으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쭉 한 일주일이면 듣습니다. 일주일 정도에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요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스텝 2에서 배우는 문제들을 가지고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정리가 스텝이 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최종 정리 강의, 막판 정리는 이렇게 강의수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마지막에 혼자 공부하시다가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있을까봐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특강 정도 가볍게 들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관인데요. 감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1과 스텝 2와 여기서는 이제 기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 이제 기출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스텝 4에서는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스텝 5에서는 핵심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 감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요건 이제 그냥 생 암기다. 그래서 핵심 요약만 듣고 거기 나온 것만 암기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공부가 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핵심 요약을 들어버리면은 이게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그냥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다 외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핵심 요약만 바로 듣는 거는 저는 조금은 비추천드리고 앞에 한번 이 뭐 기본 강의 요 정도를 빠르게 한번 그냥 쭉 들으세요. 그래서 감관이라는 게 법들이 어떻게 있고 이 법들이 대충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해서 기본적인 기초 골격만 일단 만들어 두신 다음에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골격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내가 이제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기출 듣고 핵심 요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시간 없다 하시면은 핵심 요약 요걸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감관도요,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핵심 요약에 나오는 내용만 잘 소화를 하셔도 이 내용만으로 70% 정도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급박하게 하면은 그 다 맞추는 정도로 공부가 되기는 좀 어려워서 뭐 70점보다 좀 낮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80%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핵심 요약 여기서 다루는 내용을 일단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핵심 요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이건 정말 너무 막판에 시간 없을 때 하시는 방법이고, 기본적인 골격 자체 요거 그냥 강의 쭉 2배속으로 들으면서 구경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골격은 좀 잡고 넘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짧게 공부하신 분들 수기 보면은 요 핵심 요약 그냥 바로 들었어요 이런 분들 종종 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살아남은 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학원론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별다른 코멘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내가 이 1차 원패스에 있는 과목들 요런 식으로 내가 좀 효율적으로 더 필요한 것만 추려서 한번 짧게 타이트하게 4개월 반에 한번 승부 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진짜 딱 공부를 내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살짝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어차피 보니까 다 못 들을 것 같은데 원패스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단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패스가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한 50% 가까이 돼요.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반은 안 듣더라도 그냥 단과 사시는 거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할인율이 워낙 높으니까 원패스를 듣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뭐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라면은 단과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고심해서 사봤자 생각보다 크게 가격 차이는 안 납니다. 할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좀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두서가 없었지만 이 1차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성 잡고 달려야 되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2개월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내후년 동차, 자, 요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자, 내후년 동차 전략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내후년 동차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내년 1차 시험에 한 뭐 6개월 전까지는요 계속 2차만 내달리셔야 됩니다. 계속 2차를 내달리셔야 되는데, 요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실무만 하시거나 아니면은 실무 법규 정도 잡고 가는 거, 요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요 정도 포커싱을 하고 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사님, 그럼 이론은요? 왜 제가 이제 과목 수를 좀 줄여서 포커싱을 맞춰서 달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은 결국 작년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결국 지난 강의,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있었던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세 과목을 그냥 어정쩡하게 엇비슷하게 하시다 보면은 이때쯤 되면은 내년 4월에 또 새로운 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강의를 어정쩡하게 공부하시면 이때 강의를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과목 혹은 한 과목에서 2과목이라도 확실히 실력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확실히 실력을 올려놔야지 내년에 기본 강의가 시작됐을 때 한 과목을 제끼고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정쩡하게 하면은 나중에 또 어정쩡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으니까 3개를 또 다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개는 내가 끝내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피 튀기게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사람들과 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나는 한 과목만 하니까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요거는 끝내놓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거, 요게 이제 좀 그나마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12월에 랜데이 GS도 있죠. 여기 와서 이제 뭐 그냥 막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막 얻어 터져 가면서 얻어 터져 가면서 하는 게 빨라요. 얻어 터져 가면서 이제 실력 끌어올리시고 한 과목 혹은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정도는 이제 제끼고 어느 정도 경제 올려놓고 내년 4월부터 이제 나머지 2차 공부들을 해 나가는 식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진입자 설명을 마쳤습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 많이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좀 지루하지 않은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자, 여러분들 진짜 이 걱정돼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뭐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을 자주 봐요. 그래서 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4개월 반이지만 뭐 해볼만 합니다. 2개월에 회견 끝내시고 2개월에 민감학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되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들 6개월에 한 거를 내가 4개월 반에 끝내야 되니까 공부량으로 치면 최소한 30%는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독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중간중간 동안 저희 랜드에 1차 원패스 들으시면은 우리 1차 이제 학습 플래너 분들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랑 중간중간에 내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제발 귀찮아하지 마시고 점검 받으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게 엉뚱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랜드잇에서 여러분들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또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는 학습 플래너 분들도 배정을 해드리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내년 1차 붙고 1년 3개월 동안 2차 깔끔하게 하는 거, 자, 우리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